오늘의 이야기는 무척 신비하게 생긴 서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튜닝된 자동차나 우주선 계기판처럼 보이는 기이한 오브젝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용도는 당시의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특정 항공기의 조작체라든지 왕실 파피루스에 언급된 신 또는 반신이 사용했던 고도로 발달한 물건이었다든지 매우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1828년 네덜란드 박물관에서 입수한 유물이지만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원이나 또는 이것이 발견된 사원조차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물론 이것이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석관에서 그것이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대충이라도 어느 위치에서 발견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조사 결과 대략 4,5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든 재료와 표시된 상형 문자에 기초하여 이집트 파라오의 5번째 왕조와 그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점만 파악이 되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아마도 4, 5세기에 대한 기란내를 위해 이집트 고위 사제들이나 엘리트들을 위해 만들어진 서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방부 처리하여 미러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따른 필요한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7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기름이 필요했던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 서판에 7개의 작은 홈이 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러한 의식에 사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7개의 구멍 외에도 그 아래에는 2개의 둥근 구멍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향을 피우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특별한 서판은 만일 사람이 죽어서 고인이 된 경우에 그의 영혼이 다른 행성 또는 차원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고대 이집트 연구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에게 있어서 신과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들과 같은 필요한 것들을 가져야만 했던 것으로 보이며 끊임없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초기 표현은 고인이나 신이 소비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놓을 수 있는 석판인 제물 테이블인 것이죠. 이러한 제물 또는 곡물 테이블은 때로는 이것과 비슷하지 않은 각진 모양으로 봉헌을 위한 상형 문자나 기호를 적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것의 용도는 계속해서 제물을 바쳐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과 음료의 표현들과 제물에 대한 순서나 공식을 테이블 자체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테이블 자체로서 영원히 죽은 자들이 산 자들처럼 필요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카르낙 사원에서 유래했으며 18조 왕조의 가장 강력한 왕 중 하나였던 위대한 전사의 왕 투투모스 3세에 기인합니다. 상 앞면에는 왕이 무릎을 꿇고 액체를 채운 그릇을 내놓는 형상이 있고 윗면에는 음식과 음료를 새긴 자리에 제물을 담기 위한 40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테이블의 돌출 부분에는 왕의 칭호가 새겨져 있고 그 측면에는 보호와 안정을 나타내는 이시스 매듭과 제드 기둥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둥글고 마치 기술적인 계기판처럼 보이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디자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의 디자인은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인공적인 물건에서 그 영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별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거나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며 이것은 그것을 위한 원격 제어를 위한 것이거나 탐색을 위한 기능적인 하나의 형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의 구조가 이제껏 발견해온 다른 유형의 인공물들에 비하여 그 구조가 매우 특이한 데다가 오일을 담는 서판이라고 보기엔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문적인 역사가들의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 서판은 추측하기에 고인들이 4, 5세계로 가는 동안 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쓰여질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의 것들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계승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뭔가 새로운 이론에 접근하는 것은 전통적인 학자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전통적인 학자들의 주장도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서판에 적혀있는 상형 문자들입니다. 이제까지 고인을 위한 서판들은 왕의 지인이나 위대한 신이 존경하는 독특한 친구
또는 상위 이집트 10인의 위대한 자 등의 인상적인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둥그런 모양의 곡물을 위한 물건은 매우 희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곡물상들은 그 형태가 직사각형이었으며 때로는 테이블에는 제물을 위한 상형 문자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형으로 된 테이블을 살펴보면 이것에도 세부적인 장식이 많이 있습니다. 흰색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이것은 많은 기호들이 중앙을 가로질러 수평으로 양각되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위에는 둥근 모양의 접시처럼 보이는 것이 2개가 있고 그 아래 2개의 작은 둥근 모양의 조각과 마치 그릇에 담긴 둥근 주전자 또는 둥근 계기판의 바늘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표면은 작은 구획으로 나뉘고 있는데 놀랍게도 각 구획에는 접시, 음료 또는 정화를 위한 물질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총 90개가 넘는 이름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일부 이집트 학자와 이론가들은 전통적인 해석과는 달리 이것이 이집트의 신들 또는 반신반인의 왕들에 의해 사용된 훨씬 이전에 훨씬 더 발전된 물체의 복제품을 만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급진적인 디자인의 변화는 무엇인가를 복제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따라서 전통적인 주장대로 고인을 위한 곡물 서판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아마도 훨씬 오래전에 그들에게 남긴 신들이 만든 물건들을 본따서 복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소망하는 의미가 담긴 글자들을 다시 새겨 넣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대 이집트의 수수께끼의 탁자는 그 크기가 지름이 약 49cm, 높이가 13cm, 그리고 무게가 무려 75kg에 이르며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설화석고로 매우 정교하게 작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인공물은 전문가와 학자가 수년간의 연구 후에도 해석할 수 없는 원형 구멍과 이제껏 기록된 문자와는 좀 색다른 해독하기 어려운 내용이 그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이집트 고대 시대에 생산된 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른 데다가 오늘날 유사한 것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장치는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대략 4500년 전의 것이며 그것이 이집트의 5번째 파라오 왕조와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유물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은 분명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곡물을 위한 소판으로 추측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정확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신비한 물건에는 지도나 일종의 도식과 유사한 이미지가 적용되었습니다. 표면에서 발견된 상형 문자에서 추측 가능한 작은 부분만 추론한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 이 서판은 이집트의 최고 계층의 사망한 구성원이 술을 마시는 데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석가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4, 5세계인지 아니면 또 다른 행성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이 외에도 수많은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모두 매우 다른 해석들입니다. 이처럼 그 대상이 무엇이든 현대 장비와의 외형상 비슷해 보이는 유사성은 이 물건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회의론자와 전문가들조차도 계속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기존의 곡물 테이블의 한 형태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단 패널에는 7개의 얕은 구멍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그 각각의 구멍은 특별하고 성별된 기름을 담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 다른 기름으로 고인의 숭배 서판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며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순서대로 오일을 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축제 오일, 찬양 오일, 그리고 향유 또는 길르앗의 향유, 니케넴의 오일, 그리고 투아위 오일과 최고 품질의 삼나무 오일 및 최고 품질의 리비아 오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이집트의 전통적인 미라화를 하기 위한 방부 처리 과정에 쓰였던 7가지의 중요한 오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집트의 곡물 테이블이 과연 오늘의 둥글고 이상한 물체와 비슷한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시스의 검은 화강암 제물 테이블로서
석판 중앙에는 그것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대칭 범위의 항아리, 그리고 빵덩어리와 새 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음식들의 바깥쪽에는 상형 문자의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탁자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각각의 1000단위의 고전적인 이집트 측정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품목의 제물을 위한 기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테이블에는 일정한 모양의 둥근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은 제물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의 중앙을 통해 작은 수로가 흐르고 있는데 아마도 제물 위로 부은 봉헌의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만든 왕의 이름은 지워지고 말았지만 아마도 이집트의 위대한 통치자였던 아마시스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많은 고대 이집트 물품과 마찬가지로 그 출처나 복구된 곳에 대한 정보는 자주 잊혀지곤 하지만 그 진위의 여부는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유물은 네덜란드의 라이덴 고대 유물 박물관에 있으며 그 진위는 많은 조사와 평가를 거쳐 해당 지역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물체를 단지 보기만 해도 금세 우리는 이 물건이 심상치 않은 물건처럼 보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파츠라 불러야 할 만큼 날짜나 시간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4, 5세기의 고인을 위한 곡물판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행성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을 넘나들던 이집트의 신들 또는 반신반인의 왕들에 의해 사용된 당시 그들이 살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훨씬 더 발전된 물체 복제품을 이용하여 당시 자신들만의 도구로서 재구성한 것일 뿐일까요? 그러한 진위는 여전히 알 수 없으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